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선진화 시민연대 오늘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조형곤이고요. 안경목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인천까지 왔습니다. 오시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인천에도 그 많은 인천 시민들 지금 네. 인천시가 실은 지금 인구가 엄청나요. 많습니다. 400만이 넘나요? 400만까지 잘지 모르겠지만 그 네. 정도 될 겁니다. 굉장한 예, 도시인데. 시흥만 해도 40명인데.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우리 새마을금고가 없으면 어땠을까요? 돈 빌리는 것도 어렵고 이자 그렇죠. 그리고 예. 새마을금고가 예. 정말 전국적으로 골목골목 있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서민들한테 필요한 금고입니까? 맞아요. 또 서민들이 믿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중앙회 회장이나 중앙회 임원, 지역 이사장들만 정말 자기 헌신적으로 하고 좀 정의적으로 한다면은 네. 우리 마을금고만큼 든든하고 믿을 만한 마을금고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그 비상근 임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네. 나날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발전될지만 200%될 거를 예. 중앙회 회장이나 지역 이사장들이 행보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우리 많은 저질이 되고 네. 상당히 보기에는 네. 우리 회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자가 지도를 잘 하는 줄 알고 있지. 네. 실지가 직원들이나 노래가 하는 데에서는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세세토임 알면은 실망감이 오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전국에 지금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몇 분 계시죠? 한 1,300명, 1,300 명. 1,290몇 명. 그러면 점포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지역 지점까지 3,300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몇 개가 그 갑질한다고 나온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아니고 모범적으로 하는데 한 15% 20% 정도는 네. 배운제도 없이 네. 정말 그 이사장들이 장학제도도 만들고 네.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사장들도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는 그런 이사장님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네. 정말 하지만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박수 보내요. 당연히 보내야죠. 그럼요. 전국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0%, 15%, 20% 정도는 모범적으로 정말 하고 모범적이다. 예, 모범적이고 예. 포인트를 잘하고 다 예. 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장학회 하나 설립하고 명예만 빌리자 해도 안 하는데 근거 있는 거 하면은 네. 정말 이사장들이 헌신적으로 하고 자기 하기 위해서 자기는 대가보다는 네.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사장들이 아까도 있습니다. 네. 서민 친화형 새마을금고. 그렇죠. 서민들이 사랑하는 새마을금고. 예. 요즘 광고 나오대요. MG 마을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 예. 이렇게 말도 잘 만들어냈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서민 친화형 새마을금고가 참 안타깝게도 예. 중앙회장 박차우는 서민 친화형은 아니었던가 봐요. 아니고 예. 그동안에 4년의 임기가 지나고 지금 5년 차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시행령 법을 바꿔가지고 네. 큰거 중앙위원회 이사장들한테만 전부 유리하게 만들고 네. 비상근이나 감사들한테 연수도 안 시키고 교육도 안 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깜깜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실은 직원들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연수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특히 이게 지금 금융기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늘 지적하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서민들의 돈을 받아서 이자를 불려서 또 이자도 네. 주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고 요렇게 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서민 친화형 동네에 많이 있는 금융 점포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아니 연수를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사장님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인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행령권 주고 모든 하는 거 이사장들 주의하고 중앙 임원들 위해서 권진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가요? 그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뭐 정말 서민 친화형 새마을금고 칭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갑질이 일어나는 곳이 좀 이번 해는 또 특히 많았어요. 이번뿐만 아니고 원래 그동안은 뭐 코로나 있어가 비대면 했다 하지만은 비대면 했다지만 너무나 지금 이사장들이나 갑질이냐 전국적으로 무장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중앙의 회장이나 이사장들이 잘 좀 다스려 가지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회원들은 몰라요. 몇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볼까요? 안경목 공동대표께서 지금 자료를 수북히 가지고 오셨는데, 야, 이거 참 첫 제목부터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수상보다도 이게 우리가 최근에 22년 10월달에 최근에 좀 반 거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열 주장하고 있던 사람이 용혜인 국회의원님이 이걸 하셔가지고 감사 때 질의한 건 우리보다 더 상세히 잘했을 때다. 그렇군요. 여기 우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빠 이사장 또는 부장 새마을금고 지역사 채용 안및 사적 채용 만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빠는 이사장, 딸은 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되는데 아빠가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또 조카 면접 들어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원진 친인척 근무를 확인해 보니까 50건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26조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했더니 새마을금고가 그 중에 1조 6천억인데 그 중에 1조를 회수를 못한다. 이게 정말 큰일이네요. 글쎄 그게 앞으로 두고 봐야 돼. 이게 우리 그 국회의원이 밝혀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이게 그 안경목 대표께서 지적을 했던 새마을금고의 주 그 대출처가 과거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주로 그랬죠. 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중도금은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떼어먹을 일이 없는 거. 설령 떼어먹으면 아파트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자산은 끄떡없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안 하고 이렇게 태양광 대출? 그 아파트 대출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걸 막았어요. 최근에 한 5년 전. 5년까지는 안 하고 몇 년 전에 4년, 4-5년 전에 그걸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하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박정원 지금 회장은 자산이 늘어나고 앞으로 뭐 300조 달성한 목표라 300조 그냥 있어도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금고가 다른 데보다 이자도 높고 이렇게 하니 그냥 있어도 들어와요. 근데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굴려야 되는데 이게 보다시피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한데 그 밑에는요 부동산 PF 대출 10조 늘린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뉴스인데요. 그 PF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용어더라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회사가 그 돈을 먼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이런 건데 이거를 10조를 늘렸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거 위험하네. 위험하고 이런 저도 그렇고 물론 우리 대표님은 잘 좀 아시지만 전 이런 것도 생색하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 금고 회원들이나 조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직원들은 교육 안 시키고 임원들이나 경사들은 교육 안 시키고 지금 아까 물론 코로나 있어서 한 2년간 안 했다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박채원 회장 돌아오고 나서는 연수도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마 97년도인가? 마지막은 알고 있어요.
아하. 근데 뭐 감사나 이사들 교육식 변화만 따지기만 하고 말씀만 부린다고 네네. 그 제도를 없인 것 같아요. 아 회장님. 예. 여기 새마을금고 6년간 예. 횡령, 배임, 사기 등 이게 85건, 피해액이 641억. 이렇게 많은데 예. 이 이사장이나 중앙회장 이분들은 저기 책임을 좀 지줘야 되잖아요. 네. 책임지는 이사장들이 없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서민들의 친근한 벗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서민 친화적인 새마을금고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는 이런 어떤 신문에 나는 그런 횡령이니 배임이니 사기니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인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인천도 많죠. 뭐 구체적인 새마을금고 이름을 적지는 말고 사례를 얘기를 해보십시다. 사례요? 예, 이사장 선거에서 서로 좀 특히 부정선거 때문에 그 박 회장이 지금 이렇게 재판이 여러 가지 결과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장이 중앙회장이 인천에도 이런 결과가 많습니다. 이사장 선거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내가 이사장 이분이 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해라. 내가 안 나올 거만.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하는 이사장 하는 제도가 있어요. 금고가. 그거 불법인데요. 불법이는 하나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다음에 네가 내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묻고 한 게 중앙의 법이야. 아하. 새마을금고 중앙에. 이 내가 하는 얘기가 최근이 아니라 아마 3, 4년 전에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도 우리 기억에 작년 몇 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민원도 냈고. 민원도 냈고 인천에 있는 이런 금고가 협약서를 써가지고 네가 하고 내가 고소까지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는 대가로 뭐 합의비로 몇 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장이 한 사람이 지금도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사장이 돈을 많이 법니까? 왜 그래요? 왜? 이사장 되면은 한 번 되면은 2년 3, 12년 하고 또 조금 좀 있다가 마음 되면 상근에서 나가다 종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도 있는 데다가 연임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직원들 관리하면서 채용하면서 또 대출에 권한이 굉장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사나 감사나 이런 사람이 이사장 마음은 대로 다 됩니다. 왜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대운제도 없애야 되고 폐해된다 하는데 박지원 회장이 저기 대운제들 수술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350명 중에 처음에 선거를 했을 때는 박빙이 돼가지고 열 몇 번가 차이가지고 1차 했잖아요. 그렇죠. 박빙이었어요. 이분의 강주지법에서 바주가 회장 임기를 채워주고 재선하기 나오기 위해 가지고 80만 해주고 그 결과 그 후에는 압도적으로 이기붙잖아요. 왜 해주느냐? 대의원들이 다 이사장들이에요. 이사장들이 중앙회 회장이 부정선거로 돼도 무혐의로 빠진다고 이럴 때야 이사장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회장이 저런 분이 우리도 뭐 중앙시킨 대로 합니다. 이런 게 선거 제도가 하게 되고 특히 지난번에 했지만 1차 김태호 판사나 김평호 그것도 참 행정가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듣는 분들이 또 길게 안 들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방송을 아무리 많이 좋아해도 사실은 짧게 해야 한 번 할 때 그리고 다음에 내일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박차은 회장이 1,546만 원의 선거 자금을 써서 고발당했고 보통 선거법으로 보면 이건 당선 무효감인데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실형이 선고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봐주기 판결을 하다 보니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도 우리 뭐 불법 부정하는 거 뭐 얼마나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그 안경목 공동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선진화 시민연대 제3차 방송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